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네, 이쪽 약간 그 화면이 나와서 네, 이쪽으로 와 주시. 예, 그쪽으로 앉으실까요? 네. 먼저 이번 시즌 21년 시즌인데 시험은 우리 22년 대비죠. 그래서 강의 OT 한번 정성껏 준비한 OT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평상시 경제를 공부를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일단 처음 이제 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쌤이 이번 회계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여러분들한테 좀 선을 보일 거냐면 만화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54장, 저는 이제 교재가 1장부터 54장인데 1장부터 54장 전부를요, 각 장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만화가 좀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답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가독성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경제 공부할 때 늘 맞닥뜨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쌤, 경제는 이해가 먼저죠. 어떤 분은 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경제 시험 공부인데 암기야. 근데 사실 이해해야죠. 당연히 다 이해가 먼저죠. 맞아요. 근데 시험이니까 또 암기도 또 필요해요, 사실. 근데 저는 이해다 암기다가 별 의미 없는 사실 질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나 암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친숙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말이 정말 낯설고 이상한 표현을 접하면 쉬운 내용인데도 어떨 수 있습니까? 그냥 지레짐작해서 어렵다는 느낌 받을 수 있죠. 근데 자꾸 접하면 진짜 어려운 내용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친해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 다 필요 없고요.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만이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해요. 쌤이 강의를 꽤 오랜 기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걸 이해시킨다, 암기시킨다, 그거보다 친숙함을 먼저 선보이니까 이해도 쉬워지고 솔직히 암기도 쉬워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숙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경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단어일 것이고요.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거구나 되실 텐데, 예산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예산선이 경제 전범위를 좌우한다라고 한다면 언뜻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선을 공부하시다 보면 예산선의 식을 통해서 기울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나중에 국제경제학의 교육 조건까지 가버려요. 다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선 개념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드린들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 이름을 이해해서 불러줍니까? 아니면 암기해서 부른가요? 물론 전략적으로 암기할 수도 있죠. 빨리 친해지려고. 근데 저는 그러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 친구 이름이 나오는 거지, 그 친구 이름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친구 이름을 암기했다고 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의 전 범위를 통틀어 봤더니 대략 7개 정도가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산선 기울기예요. 이걸 이 식에서 금방 도출할 수 있지만 그 의미 없고요. 친구 이름입니다. 자, 같이 불러줍니다. 예산선 기울기 뭐라고요? Py분의 Px요. 제가 그런 요새를 만들어 줄게요. 대략 나중에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거나 끝내고 난 다음에 거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령 학원에 오시게 되면 맨 앞에 뭘 봅니까? 데스크를 볼 수 있죠. 데스크가 이름이 데스크가 아니에요. 그거 보자마자 뭐를 외칩니까? Py분의 Px. 이거 칠판 아니에요. 뭡니까? Py분의 Px. 네이밍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봤자 7개밖에 없어요. 7개면 경제 전범위 중요한 걸 다 꿰뚫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령 Py분의 Px를 국제경제학의 교육 조건으로 바꾸면요, Py 대신에 PM으로 바꾸면 돼요. PM분의 Px가 된답니다.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암기하기 전에 친구 이름 부르듯이 뭐 하자는 겁니까? 불러주시는 거야. 자,
예산선 기울기. 뭔지 모르지만 뭐요? PY분의 PX. 오케이? 제 이름이 김종국을 이해해서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이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산선이 뭔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무조건 예산선. 뭐요? PY분의 PX. 그래봤자 모두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어요. 7개. 7개면 다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꿰뚫어서. 이거는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7개가 진행돼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하면 자, 이해나 암기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갑다 친구. 우리 회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1차 시험의 관문인 경제학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때까지만 친구로 삼아주시면 돼. 자, 예산선 기울 뭐요? PY분의 PX. 나중에 설명 다 합니다. 내용은.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이 친구 이름처럼 자꾸 불러준 다음에 만나죠? 반가워요.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3교시 말미에 미시, 거시, 국제영자까지 막난 변수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변수. 왜 그러느냐?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변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매 시간 시작 전 한 5분만 할애하셔서 그냥 읽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 근데 되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되게 반갑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도 친숙해지면 쉬워져요, 굉장히.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실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데 어떤 방법이요? 친구 이름 부르듯이 반복해 주세요. 진짜 효과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자기 요새를 만들어 둡니다. 집에서 나올 때 그 누구도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관문에 하나 붙여두는 거고. 그래서 딱 7개만 만들어 두면 돼요. 그거 읽는 거야, 계획 속에서. 친구 이름이야, 친구 이름.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회계를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 산수 계산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수 계산이 되게 웃겨요. 지금부터 제가 요 수치를 한번 써 볼 테니까 산수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0.125분의 1 곱하기 10 얼마인가요? 계산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연필로 하시던 계산기로 하시던 알아서 하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시간 드릴게. 네, 계산기 뚜고 계세요. 얼마요? 80. 오케이. 그 80 어떻게 할까요? 80 어떻게 계산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0.5는 누구라도 쉽게 분수로 바꿨을 때 뭐 이미 분명합니까? 2분의 1. 맞죠? 자, 이거의 반, 이거와 같은 건데 이거의 반은 얼마입니까? 0.25겠죠? 당연히 이거의 반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렇게요. 그죠? 또 합니다. 0.25의 반은요? 0.125. 그죠? 4분의 1의 반 8분의 1.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이건데 이거의 반이 이거라면 이거의 반이 이거라면 두 개는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같거든요. 여러분 소수 나오면 분수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되게 빨라요, 계산을요. 자,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체인지. 그러면 0.5분의 1은 얼마입니까? 2죠. 자,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체인지. 0.25분의 1 얼마입니까? 4. 솔직히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래도 빨리 합니다. 얘요. 0.125와 8을 바꾸면요. 0.125분의 1 얼마입니까? 8이라니까요. 사실 구단하듯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8입니다. 곱하기 10 얼마? 80. 그럼 회필 왜 이런 계산을 맨날 시키느냐? 맨날 이 수치밖에 안 나와요. 경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맨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얘예요. 얘. 0.8 곱하기 0.75. 나중에 승수라는 것을 거시 때 공부하거든요. 맨날 이 수치밖에 안 나와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정상 속도라고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빠른 속도처럼 느껴지실 거야. 한번 해볼게요. 0.8, 10분의 8, 5분의 4. 0.75, 4분의 3. 4 지우면 5분의 3.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겁니다. 뭔 뜻이냐? 0.8은 10분의 8. 10분의 8을 자, 얼마요? 5분의 4. 0.75는 얼마입니까? 4분의 얼마요? 3. 평상시에 소수를 분수처럼 바꿔서 생각하는 걸 안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이 될 수 있어요. 자, 곱하시면 소고되고 없어지면서 몇 분의 몇이 됩니까? 5분의 3이 돼요. 이게 나중에 승소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 저라면 친구 이름 부르듯이 연습하는 거 하나와 소수 나오면 뭐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요. 되게 중요한 계산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다. 그냥 패스입니다. 그거 왜 푸는데? 통과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굳이 다 맞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관건이에요? 누구라도 풀 수 있고 누구라도 쉽다고 느껴지는 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객관식은요. 정확하게 빠르게가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빠르게.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왜 다 푸는데요? 100점 맞아 합격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모르고 찍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여기 온 거지 경제 전공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은 정말 합격을 막을 수 있어요. 더디게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선 평상시 이런 훈련 정도는 자꾸 해달라. 그래서 최소한 요 연습만이라도 그 다음에 0.8 곱하기 0.75가 5분의 3, 0.6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소수는 뭐로 바꿔서 연습하자? 분수.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분수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선생 경제나 하지 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잘 돼야 빠르바리 이걸 이해하셔서 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소신이 잠은 투자라고 여겨져요. 잠 투자입니다. 잠은 죄가 없어요.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30분 내에 자시는 분, 씻고 이 닦고 30분 이내에 자는 사람 거의 아닐걸요? 대부분이 집 일단 갔어. 피곤하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좀 이렇게 찡찡도 되지요. 힘들다고. 그럼 엄마가 이제 과일도 깎아주고 TV 좀 보다가 순회하잖아. 순회. 리모컨 순회. 벌써 한두 시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악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신데렐라 허울 벗듯이 집에 가자마자 30분이면 그냥 자버려야 돼. 진짜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상쾌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언제까지요? 합격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 최단기로, 단기 원하잖아. 최단기여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붙지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은 소중한 투자예요. 제가 상담하거나 할 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집이 어디냐를 물어요. 왜 집을 묻느냐? 왔다 갔다 교통편을 뭘 이용하는지를 이제 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는 게 밥은 뭐 먹느냐를 물어요. 도대체 왜 이상하게 밥을 묻는지. 여러분들 의외로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분이 많아요. 아침밥 안 먹으신 분. 그건 뭐 여러분의 사생활일 수 있으니까 내가 왜 간섭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밥 안 먹으면 버립니다. 마지막 때 아픈 이유가 대부분이 체해서 아파요. 수험생들 보면 밥 먹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도 할게요. 저는 꼭 그렇게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서. 쿠팡 가보면 연두부 팔아요. 일주일치 10,000원도 안 돼요. 하나씩 밥에 비벼 먹어. 소스 최고라니까. 진짜. 그래야 빨빨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합격시키러 온 사람이죠. 여러분들한테 무슨 경제를 이상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빨빨 합격해야지. 그래서 잠과 밥 먹는 건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한 20년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99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부터 강의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많이 알아요, 밥집을.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한 군데 제가 밥집 소개해 드릴게요. 장원김밥이라고 저 앞에 있어요. 나중에 수업 끝나면 얘기할게요. 김밥이 그나마 싸고도 맛있어요. 이 동네인데도, 강남역 근처인데도.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밥 어디서 뭘 먹는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자문 투자고 쓸데없이 일일비하면서 나 붙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떨어져도 다 먹고 살아요, 사실. 이왕 그런 거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절대 뭐 없이 하는 겁니까? 후회 없이만 하시면 다 붙어요.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에 오히려 뭐 외워요? 차라리 뭐 읽어요? PYPX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아까 소수 읽는 게 더 낫다니까. 그래서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구체적으로 막 그냥 뭐 걱정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 강좌 거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개념 강좌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까 합니다.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두 개를 나눠서 할 거예요. 기본 과정은 틀 정립에 저는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경작 핵심들 한 장짜리 드려요. 앞면의 미시, 뒷면의 거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 틀 정립이 기본반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심화반은 이걸 목표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서 문제와 개념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틀 정립, 심화는 연결, 문제와 연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과목을 워낙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어떤 방법을 추가하냐면 요일별 쓰기 주제를 제가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리면 진도가 나가면서 우리 이제 아까 반장님 뽑았습니다. 반장님이 단톡방에 뭘 올리냐면 오늘은 뭐 쓰는 날. 그만 해주시면 돼. 그러면 우리 조원들은 짜투리 시간대, 쉬는 시간대 보고 베껴요. 진도 나간 거를. 효과 짱입니다. 월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모두 6일치 분량의 미시것이 다 들어있어요. 단 기본 때 있고 심화 때도 별도로 했는데 심화 때는 기본을 토대로 약간 업시켰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합격증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준비하실 때는 뭐 스탑해야지. 그래서 저도 1차 시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요일별 쓰기 하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강, 실강 여러분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탑재를 할 겁니다. 물론 매일 저한테 올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이니까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관리하겠지만 하지만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 베끼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짜투리 5분, 10분 동안 써보죠. 짱입니다. 만약 집에 가는 동안에 지하철 탔다, 버스 탔다, 기다린다. 이겁니다. 이거. 계속 읽으세요. 이게 경제 흐름을 계속 갖고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끊기고 쭉까지 갈 수 있죠. 그걸 모두 6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리 가지고 준비된 강좌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년 이맘때 1차 시험에 무사히 합격하셔서 2차까지 제가 토수에서 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OT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1장 수업 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서 1장이 아니고요. 108 다이제스트, 저의 그 판서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에 1권, 2권, 3권이 있는데 1권은 미시, 2권은 거시와 국제, 3권이 108 다이제스트라는 기본서인데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판서 노트입니다. 요약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모든 걸 담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수업이 끝나면 이걸로 특강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체 개념을 총정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8쪽을 피시면 이런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이 보일 겁니다. 자, 갑니다. 오늘 첫날 이 강좌는요. 기본서 1장, 2장, 3장 수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시것이 국제경제를 망라했을 때 가장 필요한 주제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타이틀이 1인당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공부를 나중에 해보시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걸 첫날에 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기본서 이쪽에 108 다이제스트 있는 쪽에 여기에 밑줄 치시고 넘버링 1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판서 갈 겁니다.
자, 일단 요런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은 B를 무어로 나눴는데요. C로 나눴는데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한다. 뭐 무의미한 식입니다. 의미는 없어요. 일반적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요 사례를 든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 관련 지표는요. 경제 관련 지표는 절대값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가령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또는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정확한 숫자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대부분 다 근사치 공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사치를. 그래서 이런 식을 무엇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근사치로요. 그래서 근사치로 만들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근사치로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제 수학을 좀 잘하신다고 한다면 양쪽에 로그 취한 다음에 미분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로그도 힘들고 미분도 힘들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만 숙지하시면 돼. 어떻게 하느냐? A 증가율. 자, 이퀄은 그대로 씁니다. 위는요. B 증가율. 자, 여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나누기는요. 근사치 공식 바꾸면 빼기로 바뀐대요.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얘는요. C 증가율.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누기가 빼기로 바뀐다면 곱하기는 뭐로 바뀌면 좋을 듯 싶습니까? 그냥 대충 찍어보세요. 나누기가 빼기야. 곱하기는 더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우리 상수라고 부르죠. 상수. 상수는 로그치에서 미분하면 0이에요. 0. 성적 0. 쓰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요 패턴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단순 미시, 단순 것이 아닙니다. 국제경제학까지 다 가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강의해 보니까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중간에 쉴 때 선생님, 저 증가율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 많이 반성합니다. 증가율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전제한 제 자체가 이제 잘못인 거지. 모를 수 있죠. 최근엔 중2 이후에 수학 안 하는 분 많잖아요. 수학 안 하고도 우리 수시 때문에 좋은 데 가는 게 되게 많아서 증가율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 이야기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0이라는 수치가 200으로 바뀌었어요. 200이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변화했죠, 변화. 우리 경제학의 중요 지표 중에 변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량. 변화량이 뭘까요? 변화된 수량입니다. 즉 100에서 200으로 변했다. 얼마 변했습니까? 100만큼 변했지. 100만큼 변했지. 이게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200에서 300도요. 당연히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100만큼 변했어요. 이처럼 차이값을 우리 뭐라 부른다?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쌤이 지금 증가율 설명하기 위해서 요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변화량은 차이값이다. 근데 차이값인 변화량으로 이런 변화를 설명했더니 이렇게 변할 때와 이렇게 변할 때 구분할 수가 없잖아. 둘 다 100 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변화량보다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뭐냐? 변화율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합니다. 우선 좀 전에 구했던 차이값, 이 차이값을 시작값으로 나눠요. 근데 율은 항상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차이값인 변화량을 시작값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라. 이게 뭐라고요? 변화율. 자, 그러면 100에서 200으로 변한 거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우선 시작값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차이값은요?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요. 자, 얼마 나옵니까? 없어지고 100만 나오니까 100이죠. 우리 율자 붙어서 단위 얼마입니까? 퍼센트예요.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200에서 300 변한 거는요. 자, 시작가 얼마입니까? 200이죠. 차이는 100이죠. 곱하기 100.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거 반이죠. 100 곱하면 50. 50%.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자, 이왕 했으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300에서 이번에는요 200 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변화량과 변화율 해보십시오. 얼마 변화량, 얼마 변화율인지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200에서 그냥 200 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다 해보십시오. 우선 변화량은 차이값입니다. 차이값은 끝에서 시작을 빼면 돼요. 자, 200에서 300을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이건 마이너스 100. 자, 200에서 200 된 건요. 변화된 게 없지. 얼마? 0. 그죠? 자, 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율은 시작으로 나눈다. 얼마였습니까? 300 곱하기 100. 자, 얼마 나와요? 대략 33.3%가 나와야 되는데 부호는 뭡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 얘는요. 이걸 뭐 하나만 안 해 뭐. 시작값이 아무리 큰들 작은들 분자 0이면 뭐 0이지 뭐. 그래서 정확하게 100을 하면 얘는 그대로 얼마 나옵니까? 0%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변화량보다 경제학에선 변화율 개념을 굉장히 좋아해야 하는데 변화율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런 부호 없는 경우는 무슨 부호를 의미합니까? 플러스를 의미하죠. 변화율은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 부호가 플러스다. 무슨 뜻이에요? 전보다 규모가 뭐했다? 증가했다. 그래서 변화율은 부호가 중요한데 부호가 플러스면 전보다 규모가 뭐 했다는 뜻이다?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라면요. 부호 마이너스 뭡니까? 전보다 규모가 뭐 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0은요? 무슨 뜻일까요? 전과 규모가 뭐하다? 같다. 규모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거는 관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표시에 막대기라고 하죠. 바, 영어의 바. 이걸 하면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불변, 일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은 부호가 중요한데 플러스는 규모 증가, 0은 불변, 마이너스는 규모 감소예요. 그런데 너 지금 증가율 한다고 하고 왜 자꾸 딴 걸 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뭔 소리냐? 원래는 변화율이란 의미가 맞는데 실제 경제학에서는 변화율이란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아마 써보면 여러분들이 낯익을 표현일 거예요. 물가 변화율, 그러면 안 씁니다. 물가 뭐요? 상승률. 한두 번쯤은 들어봤겠죠. 이때 상승률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다. 무슨 뜻입니까? 물가가 전에 비해서 뭐다? 상승. 마이너스다. 물가가 전에 비해서 다운. 물가 상승률이 0이다. 물가 안 변한 거지. 또 있죠. 자, 우리 경제라는 단어를 붙이면 무조건 뭘 씁니까? 경제 변화율 안 써요. 경제 뭐요? 성장률. 따라서 성장률도 뭡니까? 변화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이 얘랑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물가나 경제 이런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타 대부분들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증가율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을 써도 되는데 대부분 증가율을 써요. 그러니까 요 증가율은 뭐라는 뜻입니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단지 증가율을 많이 쓸 뿐이에요. 증가율을. 자, 이제 우리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A.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다. 무슨 뜻인가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다. 무슨 뜻인가요? 성장률은 좀 전에 말했듯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은 부호가 중요한데 플러스면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였다? 증가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또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다. 꿈 같은 얘기죠. 옛날의 일이죠. 자,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니까 전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 규모 뭐였다? 증가했다. 그런데 두 나라를 함께 비교한다면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두 나라를 함께 비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둘 다 경제 성장률인데 1%고 10%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판서할 때 흰색은 뭐 그냥 흰색이죠. 노란색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주의점은 보통 녹색으로 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핑크로 합니다. 핑크로. 자, 우리 변화율이 가장 중요한 속성을 뭘 갖고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례를 들으면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공식적으로 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얼굴을 보고 인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랑 비교가 딱 좋은 것 같아서 서장훈이란 우리 전직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걸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폭입니다. 같은 폭. 근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동일한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어려운데요. 그냥 몇 발자국만 천천히 가도 갈 수 있어요. 시간 내에. 나는요. 빨리 가야지. 폭이 좁잖아 내가. 빨리 뛰어야 저리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변화율에는요. 단순 폭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속도 개념이 들어있어요. 변화율은 단순 폭이 아니라 속도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독해한다고요? 자,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뭐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화율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속도 개념이 들어있음을 반드시 뭐하자? 숙지하자. 이거는 경제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변화율에는 무슨 개념도 들어있다고요? 폭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도 들어있다? 속도 개념도 들어있다. 자, 우리 정리합니다. 근사치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절대값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센서스에서 인구 조사하다 보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사치 공식으로 표현해야지 절대값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대부분이 근사치 공식이 중요한데 근사치 공식 만드는 방법은 자, 뭘 붙인다? 증가율을. 자,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를 둔다. 근데 이 증가율이 뭐냐? 자, 뭡니까? 변화율이다. 그래서 차이값을 시작값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자, 부호는 중요한데 플러스는 규모 증가, 마이너스는 규모 감소, 0은 규모 불변 일정. 그리고 변화율에는 무슨 개념까지 들어있다? 속도 개념까지. 일단 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다시 원래 108 다이제스트 표현 오시게 되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넘버링 2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오늘 공부 처음 시작하는 날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시의 용어를 공부시키는 목적 아닙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 지금 그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요. 단지 근사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자는 취지지 첫날에 거시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이 공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근사치 공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근사치 공식으로. 자, 먼저 GDP 디플레이터는요, 뭔진 모르지만 아직 그 시간 아닙니다. 나중에 거시 때 배우니까 이거 물가 지수의 일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를 근사치, 얘도 근사치 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물가가 들어가면 뭐로 쓴다고요? 상승률. 그래서 얘는 물가 뭐로 쓰자? 상승률은. 위쪽은요? 명목 GDP 뭐요? 하여튼 성장률, 상승률 이런 것들 제외하면 대부분 뭘 씁니까? 증가율을 써요. 명목 GDP 증가율. 자, 나누기요. 빼기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는요. 더하기. 상수는요. 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시 공식인데 이걸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해볼 수 있다? 바꿔볼 수 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1인당 실질 GDP 공식이 있죠. 요거 넘버링 3번 되겠습니다. 자, 조 내용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1인당 실질 GDP를 구해보자. 자, 여러분들 경제에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통상 1인당으로 붙으면요 뒷글자를 분자에 둬요. 그래서 여기다 실질 GDP를 두고요. 이거 분 뭐에 둡니다. 인구 수를 두시면 돼. 이게 1인당 실질 GDP죠. 자, 이거 근사치 공식 바꿔보세요. 말 줄임말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넣어서 써보십시오. 자, 1인당 실질 GDP 뭐는요? 증가율은 이렇게 되겠죠? 는. 자, 얘요. 실질 GDP 증가율. 자, 나누기는요? 빼기. 얘요. 인구 증가율. 자, 이렇게 근사치 공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써봤더니 너무 길죠. 그래서 관례상 실질 GDP 증가율을 다른 말로 바꿔줘요. 실질 GDP 증가율을 다른 말로 바꿔줘요. 그게 뭐냐?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건 외워가 아니라 단어 자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여기도 경제 성장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공식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요걸 다시 써요.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자, 1인당 삐리리는 삐리리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1교시 주제가 뭐였습니까? 1인당 경제 성장률. 자, 답이 뭐예요? 뒷글자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답.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요런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1인당 자본 증가율이요. 어떻게 합니까? 했잖아, 아까. 1인당 삐리리는 그 삐리리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다음 뭡니까? 자본 증가율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굳이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 개만 남아서 이제 1교시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 쭉 보시면 저 사람이 회계 경제 공부 첫 시간에 그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이걸 먼저 소개했다는 것은 단순 미시, 거시, 국제 경제 다 통용돼요. 전부 다 나옵니다. 매번 이거밖에 없어요. 경제는 거의 이걸로 다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압축된 요약을 저는, 자, 오늘 수업 다 끝나면 국정리라는 거 합니다. 제 이름 따서 이제 국정리인데요. 1교시 주제 뭡니까? 1인당 경제 성장률. 1인당 경제 성장률은 그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많은 내용이지만 압축할 수 있어야죠. 경제는 그게 가능해요. 압축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웬만큼 해놨기 때문에 쌤이 나머지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 108 다이제스트 8쪽의 맨 하단부에 보시면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일반적 교환 방정식 MVPy의 마지막 넘버링 4를 합니다. 자, 공간이 부족해서 쌤이 여기는 지울게요. 4번. MVPy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시의 정말 중요한 우리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지금 이걸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근사치 공식으로 뭐하자? 바꾸자. 그 다음 더불어서 경제 공식을 어떻게 음미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사례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것이지 지금 이 공식 자체를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 자, 먼저 요 Y는 뭔가? MVPy의 Y가 뭐냐? 이 Y는요, 이 단어의 약자예요. 이니셜입니다. yield. 얘는요, yes field의 합성어입니다. 자, field에서 yes를 한다? 어떤 뜻이에요? 옛날에 막 칼싸움하다가 yes를 했다. 그러면 진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뜻이 뭡니까? 항복하다, 양보하다. 원래 영어 단어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농부님이 들판에서 yes를 했습니다. 어떨 때요? 농산물 수확했을 때. 그래서 이 일들은 생산하다, 수확하다, 명사는 생산물 또는 소득,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Y는 생산물 내지는 소득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생산물, 생산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P는요, 이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죠. 뭡니까? price, 물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10개를 생산했는데요. 물가가 5야. 그러면 전체 총 거래액은 50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M은 뭘까요?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money, 돈. 근데 중앙은행이 M을 10단위만, 이제 우리 돈이라고 하는데 경제 공식 용어는 통화량입니다. 우리 거시 때 배워요. 10단위밖에 못 찍어낸 거야. 근데 50의 거래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소위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음식점 장사가 잘 되려면 회전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좌우를 갖게 만들려면 V가 얼마 값을 가질 때 좌우가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수리적으로 5가 되면 갖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걸 유통 속도라고 부른대요. 유통 속도. 지금 여러분들 생산량, 물가, 통화량은 돈. 대충 이해가 돼요? 근데 유통 속도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경제 개념 공부하는 비법일 뿐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자, 50의 거래를 통화량 돈 10으로 커버하려면 같은 돈 10개가 몇 번 회전하면 된다고요? 5번이요. 그래서 통상 유통속도는 회전 횟수라고 이야기 돼요. 자, 나중에 이제 거시할 때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 쉬운 영어로 풀어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례만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왜 필요했습니까? 근사치 공식으로 뭐 해보자는 겁니까? 바꿔보자는 거예요. 해봅니다. 맨 먼저 뭐요? M 증가율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V 증가율. 그죠? 이거는 P 뭐요? 물가니까 상승률. Y 증가율.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M 증가율이 가령 7%다. 자, V 증가율이 3%다. 자, Y 증가율이 가령 4%라고 한다면 P 상승률은? 라고 묻는다는 거죠. 아마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나요? 아니, 나온다니까요. CPA 문제가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좌우 같게 하려면 14 얼마입니까? 6%.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샘플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뒷글자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이때 성장률로 표시되는 변화율은 자, 무슨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속도 개념. 부호는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0이면 불변. 여러분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압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전체 1교시는 됐습니다. 자, 쉬었다 이제 2교시. 2교시는 탄력도 개념을 공부하는데 탄력도라는 것이 경제를 좀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시적 개념 아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국제경제도 탄력도 나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탄력도. 근데 탄력도 개념을 제가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아주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전부 다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사례 들지만 가장 어려운 거지. 우리 CPA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탄력도 문제까지 다 풀어버릴 겁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 한다고 해서 뭐 꼭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교시입니다. 자, 쉬었다가 돌아와서 2교시 가겠습니다.